김을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물을 요새 김 선물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김 선물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제가 김을 좀 보니까 어떤 거는 재래김, 어떤 거는 곱창김, 어떤 거는 파래김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오늘은 곱창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곱창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곱창김이요. 왜 곱창김이냐 하면은 김에 있는 요 원사가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두텁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씹으면 단맛이 날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감칠맛이 올라와서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곱창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곱창김 중에서도 저는 오늘 구워진 곱창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또 구우라고 하시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요새 시판하는 곱창김 중에서요. 굉장히 곱창김이 이렇게 딱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집에 곱창김이 있는데 구워진 게 아니다. 그럼 마른 팬에 구워내시면 되고요. 나는 곱창김이 있긴 있는데 약간 눅눅해졌습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요. 오늘 곱창김 볶음, 팬볶음 할 내용이 10장이거든요. 곱창김이. 네. 이 10장을 종이 봉투 있잖아요. 그 종이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딱 40초 정도만 가열을 시키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전자레인지 원리가. 네. 그러면 좀 바삭해지겠지요. 그걸 바로 볶으시면 훨씬 더 알맞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보은이 하는 거는 굉장히 바삭하던데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바삭하지 않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구워진 거니까 요거를 이제 좀 바슬바슬하게 좀 구워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비닐봉투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그냥 넣지 마시고요. 좀 잘라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반 정도 네. 잘라서. 많이 잘라서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넣어주세요. 요거 그냥 요새 나오는 달래 양념장만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아니면 달래 만들기 좀 귀찮다 그러시면 대파 네.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청양고추 넣고 국간장 반에 진간장 반 넣고 양념장 만들어서 밥 올려서 찍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냥 먹어도 이게 고소하게 맛있는 그렇죠. 게 아주 고소하게 요게 그 맛있죠. 가수 백지영 씨가 저거를 그냥 간식으로 이렇게 계속 드세요. 네. 곱창김을. 그냥 아무것도 안 찍어도 고소하니까. 맥주를 같이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러면 요거를 요 안에서 이렇게 바스러뜨리세요. 이렇게. 잠그고 하는 게 아니라. 잠그고 하는 줄 네. 알았어. 잠그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잘 안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안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김이 바스러져가지고 난리 나죠.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큰 이렇게 백 하나 준비를 해서 비닐 하나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그냥 바스러 주시면 아주 좋죠. 요거 지금 방학이라 심심한 아이들한테 조금 부셔라 그러면 아주 잘 부셔. 저거 좋아요. 애들은 그쵸? 저런 거 좋아해요. 내가 할래 막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부셔주세요. 되도록이면 좀 잘게 부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곱창김이 구워진 상태라 부셔질 때도 이렇게 바슬바슬하게 아주 잘 잘 소리까지 보여지네요. 납니다. 좋죠? 네. 그리고 굉장히 먹으면 고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하면 좋은데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좀 아까 이렇게 좀 잘게 부숴놨어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고소한 그 향이 지금 네. 싹 넘어왔어요. 그래서 입자가 한 여기까지 되게끔 네. 이만큼 되게끔 많이 부숴주세요. 부었네. 그래서 이 부순 것은 그대로 깊이가 있는 팬에다가 바로 부어주세요. 그냥 마른 팬이죠? 네, 팬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도 안 켰어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부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방이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제가 그러네. 10장이나 했는데도 하나도 안 김가루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볶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김무침 많이 잡수시잖아요. 김무침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긴 하되
김무침은 아무래도 수분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물을 약간 뿌려서 이렇게 가라앉게 하고 난 다음에 양념하시죠. 네. 그렇게 되면 다음 날 뚜껑을 딱 열잖아요. 김 비린내가 확 올라옵니다. 아하. 수분을 넣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김팬 볶음은 다음 날 뚜껑 열어도 냄새 안 나고 그 다음 날 뚜껑 열어도 냄새 안 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린내가 나니 이런 말 안 하시고 드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 우리가 준비될 양념장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빨간 고추예요. 만약에 빨간 고추가 나는 매워서 우리 아이들이 못 먹는다 하실 경우에는 빨간 파프리카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진 파예요. 다진 파는 2큰술 정도 꼭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1큰술 정도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우리 집은 그냥 피망을 넣는 게 좋겠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피망 2분의 1개를 다져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뭐 우리 어른들 먹을 건데 하실 경우에는 청양고추나 풋고추 1개 정도 썰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대부분 제가 다른 요리 할 때는 요걸 잘 보시면 이제 불을 켜요. 다른 요리 할 때는 기름을 먼저 두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름 네. 먼저 두르고 네. 하잖아요. 이게 들기름하고 요거 식용유인데요. 요건 좀 이따 둘러요. 왜냐하면 먼저 코팅이 되면 양념이 흡수가 안 되니까 나중에 두르고 여기에다가 요거부터 넣으세요. 다진 파. 그다음에 붉은색 고추. 네. 아니면 파프리카. 네. 그다음에 매운 고추. 풋고추 아니면 청양고추 아니면 피망. 그다음에 다진 마늘까지 넣어주세요. 요걸 한번 이렇게 볶아요. 이게 마른 팬이에요. 네. 기름 하나도 아직 안 넣었고요. 이러면은 흡수가 좀 잘 돼서 고슬고슬하게 양념이 되거든요. 김 무침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이에요. 제가 이 조리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김무침이면은 하루 정도 보관해서 드시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린 맛이 조금 날 맞아요. 수가 있어서. 네. 근데 요거 볶음은 3, 4일도 너끈하게 그 맛이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세요. 진간장, 소리. 그다음에 국간장, 그리고 볶아요. 계속.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이 들어갔었으니까 들기름하고요. 네. 그다음에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뭔가 그 축 늘어지는 느낌이 없어서 그쵸? 좋네요. 굉장히 보슬보슬하잖아요. 네네. 딱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보슬보슬. 계속 살아있어요. 그쵸? 보슬보슬하게. 이거- 보슬보슬하면서도 안 날리는 느낌. 뜨거운 밥에다가 탁 얹어놓고 먹잖아요. 아유.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지금 향 향 왔어, 향 왔어. 그렇죠? 어머나. 향이 오죠? 진짜 좋다. 아하. 진짜 향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침하면은 사그러들면서 요게 비린 맛을 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볶으면서 하니까 이 볶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불을 좀 줄여주세요. 이제. 그리고 뭘 넣느냐? 요게 아무래도 김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술 조금 넣어주시고요. 저 향 진짜 좋은데?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고소하면서 네. 약간 그 간장의 짭조름한 그게 딱 느껴지죠.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아까 제가 여기를 간을 진간장 1과 2분의 1 큰술밖에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간이 싱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꼬집? 네, 한 꼬집에서 2꼬집 정도 소금만 약간 넣으세요. 밥 반찬은 사실 좀 짜야 맛있더라고요. 이거 안 짜요. 그래요? 안 짜요. 정확한 소금 거예요. 넣는데도? 와.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지금 벌써 다 된 느낌 드는데요. 거의 다 됐어요. 와. 자, 그랬으면 일단 불을 꺼요. 끄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요게 지금 통 깨면서 깻가루거든요. 얘를 손에다 놓고 엄마들 하시는 것처럼 오. 이렇게 비벼서 넣어주세요. 저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따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으개지면서 뿌려지는. 네, 그러면 고소함이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나. 저러면 더 맛있는데.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볶아주세요. 아, 지금 불 끄고 남은 열로만. 네, 그냥- 남은 열로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불 켜고 하면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버슬버슬. 보슬보슬하죠. 이렇게 뚝 떨어져야 돼요. 이래야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요거 김밥 만들어도 맛있고요. 아. 유부초밥도 맛있고요. 요걸로 김 싸도 맛있고요. 주먹밥도 맛있고요. 별게 다 되는 게 바로 김팬 볶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오, 끝났어요? 네, 벌써 다 끝났어요. 네, 현기증 나요. 네. 빨리 먹고 싶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을 드렸잖아요. 네. 밥 위에다가 이 김팬 볶음을 딱 얹어서 비벼서 한번 잡숴보세요. 아, 비벼서? 비벼서 잡수시면 맛이 또 달라요. 아우. 저희가 지금 향을 향을 안 맡으니까. 맡았으면은 이런 감정이 안 들 텐데 현기증, 확 왔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무침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무침은 많이 먹어봤어도 그렇죠. 이거는 무침은 뭐 아마 흔하게 많이 잡수셔보셨을 볶음이니까. 거예요. 김팬 볶음이에요. 요거를 이제 밥 위에 올려서. 흰쌀밥 위에 싹 올려서 다 올려서. 얹어서 먹으면 되죠. 네, 선생님?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김팬 볶음이에요. 오, 벌써 뭐 들어가자마자 감탄사가 쓱 나오는데, 우리 장현 씨. 잘 어울리네요. 야, 어떠세요? 맛이? 밥하고 밥 위에 얹어서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 그쵸? 그리고 아주 짜지도 않고 네. 아까 아주 제가 간장, 진간장 1과 2분의 1 큰술, 그다음에 국간장 2분의 1 작은 술 내지는 2분의 1 큰술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소금 딱 2꼬집만 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딱 맞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청양고추, 홍고추, 네. 그 씹히는 맛이 좀 다르죠? 맞아요. 이게 딱 입에 들어가자마자 향이 일단 퍼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김이 늘어지지 않는데 그 중간에 뭔가 사각한 식감이 그러네. 느껴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추. 와. 향이 너무 좋다, 향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만 딱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 방법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달걀 후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소금을 뿌리시잖아요. 네. 소금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김팬 볶음을 한 반 큰술 정도 뿌려서 같이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크램블 많이 해 드시잖아요. 스크램블에다가 이 김팬 볶음 같이 넣고 스크램블 하잖아요. 따로 간이 필요 없고 아주 맛있는 스크램블이 돼서 밥 위에 탁 아이들한테 올려주면 너무너무 맛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새 아이들이 중국집에 가면 맛있는 게 볶음밥 위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그거 좋아하는데 네. 중국집 볶음밥이요. 네. 많이 볶아야 되잖아요. 그 맛을 내려면 요 김팬 볶음이 아주 좋습니다. 밥을 볶을 때 김팬 볶음 두 숟가락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달걀 깨트려서 코팅해서 볶으시면 아주 맛있는 중국집 스타일의 볶음밥도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선생님 네. 잔멸치 조금 넣고. 아, 잔멸치도 맛있죠. 그렇게 해서 애들 주면 사실 그렇죠. 멸치 안 먹는 애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워낙 이 김팬 볶음 맛있으니까 그쵸. 같이 고소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걱정되는 게 네. 여러분들한테 드린 밥의 양이 좀 적을까 봐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아, 진짜. 오늘 하는 이 밑반찬 요리들이 너무너무 밥도둑이 있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아껴 잡수세요. 벌써 반을 다 먹었는데. 장현 씨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아,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김팬볶음도 드셨으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마늘쫑 넣은 굵은, 그러니까 두꺼운 오징어채 마늘쫑 조림을 할 건데요. 일단은 두꺼운 오징어채가 보통 뭐지 하실 텐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진미채는 이렇게 해갖고 얇게 해서 판매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가미를 한 오징어채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걸 그냥 쓰지 마시고 요거를 한번 헹궈 주셔야 되는데 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마늘쫑이에요. 이 마늘쫑은 마늘의 꽃대면서 마늘의 줄기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늘쫑이다 그러면 그게 마늘 나오기 전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마늘의 꽃대면서 마늘의 줄기예요. 그거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걸 먼저 썰어주세요. 앞에 부분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요.
잘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마늘 쪽 맛있어요. 네, 3 내지 4cm 정도 썰면 되는데요. 요새 마늘종이 햇마늘종이라 굉장히 아릿한 맛이 아주 약간 있으면서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준비 먼저 해주세요. 반찬에 마늘종 들어가면 그 향이 은근히 퍼지면서 맞아요. 굉장히 맛있어져요. 저 그냥 저대로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맞아요. 그래도 네. 맛있고. 그럼 막걸리 안주죠. 근데 오늘의 마늘종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두꺼운 오징어채 조림에 조리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마늘도 조리는데 오징어 들어가는 건 또 생소하네요. 네, 자 이렇게 같이 썰었어요. 끝쪽 거 잠깐만 빼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저 짐이 제가 국산은 비싸요. 그래요? 대부분 오징어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러시아산, 네. 페루산. 네, 페루산 이렇게 많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마늘종은 마늘종대로 씻어서 이제 놓은 거니까 바로 조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미채만 지금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물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머님들이 고민이 있으세요. 진미채 같은 거 사오면 오징어채 같은 거 사오면 이걸 닦아야 될까요? 안 닦아야 될까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리할 때 살짝 헹궈줍니다. 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공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위적인 단맛을 조금 없애주려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비벼가면서 씻어주세요. 재빨리. 가미된 걸 빼는군요. 네, 재빨리. 근데 그 얇은 진미채보다 좀 더 네.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수분을 좀 머금고 훨씬 있는 더 것 같아. 훨씬 더 부들부들하면서도 이게 뭐냐면 그 뭐랄까요 그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오, 뿌였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제가 종이 타올을 이렇게 좀 받쳐놨거든요. 이따가 조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깨끗하게 물기를 좀 닦아주세요. 꾹꾹 눌러서. 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조림에 들어가니까 수분감이 너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물컹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나쁘니까 수분감이 없도록 이렇게 꾹꾹 눌러서 수분을 다 빼주세요. 아, 이것도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상상이 됩니다. 막 되시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위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줘요. 3cm 길이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집에서는 안주로 잘 먹는데요. 그 이봉 씨 얘기처럼 이렇게 닦게 되면 안주로 먹을 때는 그냥 먹게 되면 약간 물컹할 텐데 괜찮을까요? 하시는 질문이 분명히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마른 팬에다가 살짝 한번 볶으세요. 아, 그러면 수분은 날아가고 그 굵은 오징어채가 갖고 있는 식감은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맛이 조금 빠져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굵은 오징어채를 다 손질을 해주세요. 손질을. 먹기 좋은 크기로. 3cm. 네. 마늘종하고 얼추 길이가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딱 그랬잖아요. 젓가락에 올라가는 사이즈가 딱 맞춰져야 흉하지 않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 또 오늘 생방송 중이니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생방송 시간이 또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조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같이 좀 준비를 해주세요. 아, 저 자르다 다 먹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자르다가 하나하나 먹다가 다 먹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 마늘종도 준비가 됐고 요 오징어채도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조리만 하면 되잖아요. 일단 불을 켜세요. 센 불에 네. 켜놓고 식용유를 두르고요. 오. 마늘종을 먼저 넣어요. 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마늘종에 간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어머님들이 아마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마늘종을 했는데 마늘종엔 싱겁고 같이 들어간 멸치나 아니면 마른 새우나 아니면 오징어 진미채에는 짭짤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궁합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 평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늘을 볶을 때 마늘종을 볶을 때 요거 설탕이에요.
설탕을 좀 넣어주시고요. 설탕만 넣으면 안 돼요. 요 소금이에요. 네. 소금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마늘종의 간이 적절하게 잘 배이죠. 아. 그렇게 하고 볶게 되면 마늘종이 누렇게 뜨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먼저 볶아주세요. 요것만 이렇게 볶아서 아주 나른하게 볶은 다음에 요것만 잡수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다가 잔멸치도 넣으시고 우리가 마른 새우도 넣고 다 하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두꺼운 오징어채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볶을게요. 좀 많이 볶아주세요. 네. 많이 볶아야 좋아요. 아, 맞아. 저기다가 이제 마른 새우죠. 그렇죠? 마른 새우 많이 넣어서 먹었어요. 보리새우 특히 많이 보리새우. 넣었죠. 네. 맞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리새우를 넣은 마늘종이 있으면 살짝 뚜껑을 열다가 실망해요. 오늘은 왜 보리새우지? 근데 진미채가 있는 마늘종이 있으면 맞아요. 도시락 반찬을 확 열죠. 알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 자, 이렇게 부어주세요. 졸였어요. 어머. 저렇게 화면을 잡으니까 되게 맛있어 보인다. 윤기가 쫙 있으면서. 감독님 이렇게 해드릴까요? 조금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는데? 아니 어쩌면 색이 저렇게 살아있지? 이게 설탕하고 소금을 같이 넣어서 그래요. 아.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간장을 넣으세요. 요 소리. 소리도 맛있어. 그다음에 네. 맛술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처음부터 물엿을 넣으세요. 네. 물려. 윤기가 나도록. 야, 지금도 파릇파릇하게 윤기가 나는데 더. 그리고 뭘 하느냐? 준비한 오징어채를 넣어요. 드디어 들어가네. 네, 이제 오징어채가 들어가요. 버무려 주세요.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엄청 맛있어요. 어머나. 아니 맛있겠어. 양념이 지금 딱 옷을 입고 있네. 이거 밥 다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제가 그랬잖아요. 밥 꼭 남겨야 된다고. 공깃밥 리필 되나요? 없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매실청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야. 향을 좀 넣었어요. 네. 자, 그리고 넣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다진 청양고추. 아하. 요거는 어른들의 음식이기 때문에 다진 청양고추를 넣는데 만약에 우리 집 애들이 요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청양고추를 안 넣으면 안 될까요? 넣지 마세요. 근데 어르신들이 먹을 때는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네. 왜냐하면 약간의 단맛을 이 청양고추 매운맛이 톡 터쳐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깨를 또 나오나요? 넣을 때 또. 야. 비벼서 그래서 팔 아프시겠는데요. 이 정도 팔 아픈 건 뭐. 자, 이렇게 요리를 해서 잘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기운도 좋아야 돼. 네. 백세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이제 다 됐어요. 자, 어느 정도 볶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수분이. 다 된 거예요. 싹 이제 뺀 불 거죠? 끌게요. 네. 자,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를 드리기만 하면 야, 돼요. 이거 궁금하네. 지금 따끈따끈하니. 못 먹어본 거라. 맛있겠다. 요거 엄청 맛있어요. 저건 시켜서 밑반찬으로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요거 완전히 식힌 다음에 도시락 반찬통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가지고 네. 바로바로 잡수시면 요 파란색의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야, 오늘은 있어요? 밥도둑 특집이네. 네. 밥 2공기는 퍼놓고 시작해야 되는. 아니 오늘은 시간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지금 8시 35분 25초. 벌써 이렇게 됐네. 아, 요리에 빠져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오늘 37분 40초에 끝내야 돼요. 이제 잡숴보세요. 제가 이보은 선생님하고 야. 요리 코너 하면서 향부터 맡는 습관이 생겼는데 네. 맛있다. 너무 좋아요. 맛있죠? 와. 그리고 마늘종의 그 아삭아삭하고 그 초록색 싱그러움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삭아삭한 게 살아있네요, 그대로. 네. 술이 죽은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오징어찜하고 잘 어울리네. 저 엄청 잘 어울리죠? 간도 너무 적절하고 네. 왜 청양고추를 살짝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지 네. 그 톡 터지는 단맛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오징어찜가 너무 연하네요. 그쵸? 물에 한번 비벼가면서 씻었고요. 그 다음에 꾹꾹 눌러서 수분을 뺐기 때문에 양념장이 아주 쏙 잘 뱄어요. 야, 그리고 마늘종 미리 간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 꼭 하셔야 그러니까 될 것 이게 같아요. 마늘 간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딱 간이 돼 있으니까 맛있어. 같이 먹을 때도 그쵸? 따로 노는 느낌이 없고 맞아요. 오징어랑 싹 이렇게 하나 되는 느낌이 간을 따로 해서 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질기다고. 하나도 안 부들부들하고 질기죠? 네. 네. 너무 맛있네요.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을 아, 정도로. 이거는 예인 씨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와. 네. 집에 이렇게 새로운 반찬 있으면 다이어트는 끝나는 거지. 아니에요. 요게 또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운동에 또 욕심이 생기니까 운동하시면 다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준비해 다음 놓으신 거 있어요? 주에는요, 대보름이 벌써 아, 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시래기로 아주 이색 별미 요리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래기 가지고요. 네, 네. 시래기 가지고요. 아, 다음 맛있겠다. 주도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